자, 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어제 뉴스의 라이브 시간만 하더라도 자, 그 당사자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에 거론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가타부타 입장이 없었지요. 어제 뉴스의 라이브 버전 그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뉴스의 라이브가 끝난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한 장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유력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치 경험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론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어제 법사위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질문에 이런저런 답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상의 모든 길은요,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길이라고 처음부터 길이었던 그 길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 문장은 중국의 왜 유명한 소설가 있잖아요. 로쉔의 그 작품 가운데 고향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장을 한 장관이 인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진짜 위기는요, 경험 부족 이런 것보다 뭔가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고 아이고 나 다치면 어떡하지? 몸살일 때, 그럴 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최고,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겁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이 함께 길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정당에 들어와서 다른 의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걷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지자와 당원분들은 또 예. 위기라는 것은 경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발언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열광한다. 사실 예. 국민의힘 당원들조차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웰빙 정당이라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또는 영남권의 중진들이 몸을 사리고 자기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힘들 때 얼마나 앞장서서 싸웠느냐, 이런 비판을 내부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가려운 것을 정확하게 긁은 발언이 예. 바로 이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위기가 오는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것저것 막 재고 아유 나 다치면 어떡하지 쫄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몸살이고 그럴 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정서와도 지금 사실 코드가 굉장히 잘 맞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 그 정도만 이제 절차적인 순서만 남아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그래픽을 그대로 좀 한번 둬봐주세요. 한동훈 장관의 이 더블 커테이션 안에 있는 워딩은 저러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한 장관은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자,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은, 자, 저 한동훈이요, 앞으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좀 길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믿어주시지요. 또 두 번째 문장은, 진짜 위기는 경험 부족보다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데 저 한동훈이요, 계산 같은 거 안 하고요, 앞으로 직진만 하겠습니다. 몸살이지 않을게요. 국민의힘의 비대위를 잘 이끌겠습니다. 믿어주시지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이 글을 읽으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된다면 예.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악담을 퍼붓는 것보다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격려요? 예, 그 뭐 여당이 잘 돼야지 야당도 잘 되고 정치가 발전되는 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다만 이제 일각에서 우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우려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그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또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직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 처음에 출발이 산뜻했지 않습니까? 참신하고 정치권과 조금 다소 멀지만 하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매번 선택의 순간에서 말실수를 해서 결국에는 실패로 그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어떤 당내 구성원들과 잘 화합을 해야 되는데 저는 또 한 가지 또 걱정되고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는 야당의 공격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도 박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는 벌써부터 네.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이제는 공격을 받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야당의 공격보다 훨씬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날 겁니다. 아. 이러한 것들을 잘 포용해서 좋은 모습으로 국민의힘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사위 출석을 위해서 국회를 찾았고 오늘 오전에도 한동훈 장관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법사위가 아니라 예결위라는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오늘도 당연히 기자들이 뭐 많이 있었어요. 한 장관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한동훈 장관 오늘 오전에는 어떤 반응과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직접 한번 보시죠. 엘리베이터 타겠습니다. 잠시만요. 장관님, 오늘의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관님 특검법 총선 이후에 하면 받으실 수도 있으신가요? 모든 길이 처음이 아니라 처음 있는 길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안 하고 자, 오늘은요.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앞에 한 장관이 서서 그 질문에 답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동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잘 안 들리셨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오늘 기자들과 아까 그 장면에서는 제가 어제 저기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가름해 주시지요. 한동훈 제 생각이 그러하다는 거 어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걸로 이해해 주시지요. 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죠. 어제 한 장관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차근차근 오늘 뉴스웨이 라이브 시간에 짚어가 드릴게요. 한동훈 장관이 당 비대위원장직에 제안이 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의 지도부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오케이, 힘든 길이지만 저 한동훈 걷겠습니다.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구자령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혹시 우리끼리 이렇게 갑론을박 벌였는데 나중에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마저도 제거해 주시는 결단을 내리셨고 이미 결단에 대한 언급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두 번, 세 번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오늘은 말을 아끼신 것 같은데 저것마저도 정치적으로 자신이 희생을 하고 모험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예. 지금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길을 만들겠다는 거는 사실 누군가 깔아놓은 길, 꽃길 걷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허.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덕목을 지금 시작부터 보이시는 것이고 예.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사실 험난한 길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모험으로 주변에서는 사실 지금 몸살이면 나중에 대권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얘기들도 하는데 그거 아니다. 나는 국민의힘을 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다 던질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살이지 않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몸살이면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항상 결단이 늦기 때문에 지지부진해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정치는 타이밍인데 타이밍에 맞는 결단을 하셔야지 예. 굉장히 몸살이는 분들은 결국은 큰 정치인이 되지 못하셨거든요. 옛날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피카소의 동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카소는 항상 중요한 결정을 동전 던지기로 했대요. 근데 동전 던지기. 예. 항상 그 결단이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해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추려진 내용 중에 이거냐 저거냐 두 개 정도면은 사실 큰 차이 없다. 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맞도록 만드는 나의 노력이 중요하다. 네.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맞는 걸로 만드는 내 노력을 보여드리겠다.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기서 내 정치력을 인정받고 국민의힘을 구한다면 내가 거기서 다시 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난 국민의 부름에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자신의 대단한 모험인데도 불구하고 예. 반드시 이루어나겠다라는 그 결단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더 높이 평가해야 될 거라서 생각이 됩니다.